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간다는 처서죠.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요, 가을의 문턱에 한 발 다가설 거라고 합니다. 올여름 최악의 무더위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고민이 많지만 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그렇습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부터 소개해드리죠. 매일경제 일면 아래쪽에 좀 기사가 있는데요. 예대금리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대금리라는 거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그러니까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받는 이자, 그리고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이자, 이 차이를 말하는 거죠. 자, 은행 예대금리 차이, 신한은행이 최고더라. 지금 정부가 은행들이 이자 장사 너무 세게 한다, 이거 문제 많다 그러면서 이 금리 차이 이제 공개하기로 돼 있죠. 이자 장사 들여다보니까요, 신한은행이 최고인데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은행을 포함할 때는 전북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지금 여기에 꼽히신 은행들 대단한 부담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걸 일부러 느끼라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늘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죠. 자, 역시 경제 관련 뉴스가 일면 기사에 크게 실려 있는데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무역 적자가 커지면 좋지 않죠.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환율은 장중에 1,340원을 넘어섰습니다. 달러당 이 정도입니다, 지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전망을 적어놨죠. 좀 더 보죠. 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역 적자, 누적 적자가 254억 달러인데요. 이거는요, 물론 한참 전입니다만 1996년 한 해 규모보다 많다. 당시에는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자, 환율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수출하는 물건 가격은 달러로 바꿨을 때 싸지죠. 반면에 우리가 수입할 때는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로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초등 그리고 중학교 코딩 교육을 2025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방안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내용이 코딩 교육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요, 대학 교육과 관련돼서는요, 5년 6개월이면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끝낼 수 있게, 디지털 관련 분야 전공에서 다 끝낼 수 있게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죠? 지금은요, 이거 거의 한 10년 걸리는데 이거를 5년 6개월 정도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 중등, 코딩 교육 좋은데 이거 가르칠 선생님은 확보됩니까? 일단 의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5년 6개월 만에 학석 박을 끝나는데 교육의 질은 담보됩니까? 이거는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시죠. 민심 받기가 빠진 민주당 전당대회 열차. 전당대회 열차인데 민심 받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8월 28일 이제 최종 끝납니다. 결과가 확정되는데 지금 서울과 경기도만 남아있는데 확대명의 당원 무관심이 이어졌다. 최종 투표율 40% 될까?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요. 민심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다양한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현근택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는 조대진 변호사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패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내 탓.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 경우는 당신 탓이야.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지요. 여야 특별감찰관 그리고 북한인권재단 거래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통령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이 참모들에 대한 감시를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북한인권재단이 요거 새롭게 좀 이슈로 제기가 된 거죠. 거래 줄다리기다. 여당에서는요 특별감찰관 요걸 국회에서 이제 뽑아야 되거든요. 먼저 몇 명을 복수로. 자, 수용 조건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내걸었어요. 여기 보면 민주당 재단 이사 추천하라. 그러자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왜 이 두 문제를 연계합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죠. 요 내용만 보면 잘 안 될 것 같죠, 지금요? 이렇게. 자, 그럼요. 여야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이런저런 이유로 뭉개왔던 특별감찰관 지명 협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진솔하게 국민과 우리 국민의힘에 사과를 하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사과할 내용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진성준 수석 대표 부대표께 여쭤봤더니 아직 공식적으로 국회에 요청이 온 것은 없다라는 것이고,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우리 당은 국회의장에게 우리 당 몫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 후보를 추천해놨습니다. 그게 뭐 연계할 사안인가요? 딱 붙이는 걸 보니까 할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이렇게 조건들 붙이는 건 하지 말자는 소리죠. 저희도 회의하면서 특별감찰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부에서 먼저 공문을 보내고요, 국회로. 그러면 국회 절차가 시작되거든요. 여야 4명의 목소리 들어보셨죠,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요? 뭐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다들 하자고 했는데 실제 나타난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사안을 다루는 2가지 기사를 지금부터 연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바라보는 지점이 틀립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특별감찰관 놓고 흥정하는 여당. 이 기사는 여당이 흥정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같이. 민주당은 연기할 사안 아니다. 방금 들으셨죠? 조건 붙이자는 건 말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여당이 갑자기 인권재단 이사, 북한인권재단 이사 이 문제 들고 나서 흥정하고 있다. 약간 여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다음 기사 보시죠. 대통령은 특감관 추천해달라는데 야당은 공문부터 보내라. 이 기사는 야당이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공문 얘기를 꺼냈다, 여기는. 대통령실은 추천하면 수용한다. 근데 여야는 진전 없이 말싸움이다. 앞선 기사하고는 각도가 좀 틀리죠, 지금요. 바라보는 지점도 다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소속으로 계시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일단 특별감찰관 그동안 대통령실도 기꺼이 한다. 여야 필요하다. 하겠다. 했어요. 근데 막상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들어가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단 여당에서 나온 게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동시에 이건 처리해야 된다. 임명과.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감찰관 문재인 정부 때 임명 안 됐는데 이거 사과하세요. 근데 2가지 다 민주당이 안 할 것 같은 사안이거든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여야 논의 과정 뻔히 오래 걸리더라도 타협도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이걸 들고 나온 거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단독으로 특별감찰관 얘기는 안 합니까? 그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에서 예. 3명의 그 특별감찰관 후보를 명단을 주면 당연히 따라야 되고 임명을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의지를 밝힌 것이고요. 근데 여당에서 조건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 있다가 사퇴하고 예. 한 명이 있다가 사퇴하고 나서부터 지금 몇 년째 6년 넘게 그렇죠. 없는 자리에 박근혜 앉아 있습니다. 정부 임기 일부와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에 전체가 걸쳐 없는 거죠.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예.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인사들, 대통령의 배우자와 뭐 사초인의 친족, 뭐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직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찰을 하라고 만든 건데 예. 그 제도의 운영 취지를 몰각하고 문재인 정부 내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어느 정도는 그럼 사과를 일단 아까 사과를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입장 표명은 필요한 거 아닌가 봅니다. 아까 조우섭 의원 예. 민주당 그 입장을 보면은 이게 사과할 일인가 하면서 굉장히 좀 생각이 없는 걸로 보여요. 전혀 사과의 생각은. 그런 인식을 갖고 예.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지적하겠다는 거고 자 예. 그럼 여기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같이 연계하자 이 얘기는 북한 인권법이 뭐 통과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임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지적한 건데 자 그러면 왜 연계를 하느냐 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여야가 국회에서 원내에서 얘기하는 뭔가 이 법률안 통과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연계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꼭 예. 이 경우에만 한해서 안 하려고 하면서 연계를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보고 결국은 양쪽 다 뭔가 일을 하겠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서로 어느 정도는 양해할 건 양해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사과 문제는 차치하고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문제를 민주당에서 동의해서 임명 못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불발될 경우에는 특별감찰관도 안 되는 겁니까? 그럼? 거기서부터는 원내에서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서 이미 입장을 냈습니다. 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또 그러한 대통령실의 의지에 맞춘 또 국민의 여론도 있으니까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것도 다 감안을 해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리라 이렇게 기대해야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유석 전 대변인 말씀에 일단 여당이 뭔가를 세게 부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연계가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단 상황은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송구택 변호사,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네요. 북한 인권재단 이거 과거에 2016년인가요? 일단 여야가 만들기로 합의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어요. 이사를 각각 임명을 해서 재단이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임명도 안 되고 출범도 안 돼요. 이 문제가 이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민주당은 이 인권재단에 대해서는요? 뭐 이것도 아마 여야가 뭐 아마 5명 추천하게 되는 걸로 알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의장.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추천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근데 굳이 저는 그 특별감찰관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특별감찰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예. 하겠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와서는 이제 우리는 할 텐데 어쨌든 뭐 민주당도 사과하고 그다음에 북한 인권 대사관이라 인권 재단의 이사도 이사, 추천하라고 나오는 건데 그건 제가 보기에 좀 하기 싫다는 얘기 아닌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싫다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느낌이 지난번에도 대통령실에서 이 브리핑하다 논란이 됐었어요. 예. 뭐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안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이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한번 거둬들인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런 기억해 보시면 그런 논란이 됐었는데 예. 왜 그러냐면 통일부에서는 북한 인권 재단 이사 추천해 달라는 건 공문은 바로 보냈어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 특별감찰관 임명해 달라는 공문 안 보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로도 했다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한다는 거잖아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논란이 왜 됐냐면 아시겠지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친인척 관리하는 감시하는 데잖아요. 지금 예. 가장 핵심이 이제 김건희 여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건희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거를 감찰하겠다는 거예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보기에 지연 전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내키지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북한 인권재단은 그거대로 하면 돼요. 이건 물론 야당일 때 아마 그렇게 요구는 했던 것 같은데 야당일 예. 때 요구하던 거거든요. 둘 다 해달라고. 예. 근데 그거 지금 여당 되는데도 어쨌든 정권 교체를 했고 본인들이 키를 잡았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다 아시겠지만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검찰 출신 비서관들이 어찌 보면 예. 1차적인 타겟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감시 감찰하는 사람을 두고 싶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 그럼 민주당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기꺼이 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죠 당연히. 이제 그럼 할 같이 거는 하면 같은데, 되는 거 아니, 근데 아닙니까, 그거를 연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왜 연계하죠?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야당일 때 요구하던 거를 지금 여당 돼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럼 거예요.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유석 대변인 말씀이나 송구택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의 정당의 입장은 국민의힘에서는 특별감찰관 기꺼이 임명하겠습니다예요. 그리고 송구택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인권재단 이사 기꺼이 임명하겠습니다. 그럼 기꺼이 다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각자 하면 되는 거죠.
그걸 각자 해야 연계시킬 된다. 필요 없는- 따로 그럼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감찰관은 감찰관대로 가고 예. 인권재단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오. 두 개를 연계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전혀. 이걸 안 했으니까 이걸 못 어차피 하겠다는 다 건 의사 없는 있으면 같이 거예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아. 지금 야당일 때 그렇게 요구했었거든요. 예. 여당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인권재단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공문도 보내시고 추천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과거 거니까 사과해라. 왜 사과를 요구합니까? 이미 정권 교체에서 정당성을 그러면은 얻었는데. 제가 다른 질문. 만약에 이걸 연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가자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이 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국민의힘이 같이 가자고 계속 주장을 한다면 특별감찰관 임명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여당 손에 달린 거죠. 여당이 뭐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키워드가 나온 건가요? 안 되면 당신 탓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건 그러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 되면 아마 이제 손해 볼 거는 여당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민정수석도 없고 특별감찰관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예. 사실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론조사 대부분 보면은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특별감찰관도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여론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럼요. 여론이 많이 높게 그렇죠.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감찰관을 안 열려다가 다시 하겠다는 얘기 나오는 것도 그런 여론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대한 늦게 예.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여야 정치인 4명의 목소리 들려드리고 지금 두 분께서 이 각각 여야 소속 두 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이게 뭔가 타협이 되기가요. 자, 지금 여야가 각각 한 축이죠. 또 다른 축이 대통령실입니다. 앞서서요. 최근에 이제 홍보수로 다시 가셨죠. 김은혜 당시 인수위 대변인 시절에요. 인수위 그 선거운동 한참 뭐 인수위 그 내용 시절에 요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한참 벌써 이제 몇 달이 지난 얘기인데 그 당시 모습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감찰관제도로 운영하신다는 얘기가 당선인은 늘 일관돼 왔죠. 이게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의 없이 적용돼야 된다는 뜻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어제입니다. 이 질문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문이 던져졌어요. 그리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의 의지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있다면 공문을 빨리 국회에 보내서 빨리 추천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답변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요청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절차가 없다. 규정에. 그러니까 안 한다는 뜻입니다. 공문 보내고.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해주세요입니다. 지금. 김재섭 위원장. 네. 근데 필요성을 그렇게 절감한다면 뭔가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보내는 절차가 없더라도.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질의하는 예. 과정 속에서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됩니다라고 국회를 통해서 호소를 한 일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기 싫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누이 계속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절차상의 문제, 특히 뭐 말하자면 필요한 요건으로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도 않은 공문을 그러니까 가지고 뭔가 서류 형태로 요청하는 거. 예, 그거는 조금 저는 궁색하다고 봅니다. 정말로 뭐 말 그대로 야당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도 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 조건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안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새기지 않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특별감찰관도 한 5년 정도, 5년 이상 이제 공백이 있었던 예.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과 관련돼서도 6년째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렇습니다.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뭐 것이거든요. 그냥 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야당의 시절에도 꾸준하게 지적을 해왔고 예. 여당으로 바뀌었는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야에 따라서 우리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제가 그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여당인 경우에도 야당인 예. 경우에도 꾸준하게 그냥 방치만 시켜놓고 있거든요. 요청을 하거나 하지 말자란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북한 인권재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비판과 지적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 재단을 왜냐면 통해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예. 곳이 바로 저 인권재단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방치하고 뭐 찬성하면 찬성한다, 반대하면 반대한다. 구체적인 입장도 없이 그냥 아.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계속 뭉개기만 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필요한 이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한
인사 추천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법사위원장 임명하는 과정 속에서 예. 민주당이 사개특위를 붙여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라. 예. 사개특위를 조건으로 하면서 법사위원장을 예.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거든요. 예. 그걸 저희가 하지 말자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회 내에서는 늘상 어떤 조건부 합의 같은 것들이 예. 늘 있는 것이고 여야 각각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조건부로 붙이는 경우가 너무 근데 많거든요. 민주당이 사실 북한 인권재단 문제를 내켜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드리는 결과적으로 말씀입니다.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여야가 빠르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야당도 지금 여당도 다 각각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면 예. 이 조건부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일 테니까 얼마든지 임명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받아들이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빨리 하자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뭐 별개의 문제니까 안 된다 각각 합시다라고 하면 하세월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여야가 예.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하고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는 하자고 하는데 이게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조대진 변호사. 만약에 특별감찰과 이런 식으로 뭔가 잘 합의가 안 돼서 계속 시간이 가면 이거 필요성은 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이거? 그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지금 상태로 그냥 계속 간다면 계속 간다면 당연히 감찰을 받아야 될 쪽이 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쪽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찰받아야 될 쪽은 이제 여당에 관련된 쪽일 텐데 예. 대통령실 관련된 사람들일 텐데 만약에 관련돼서 감찰을 받아서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연시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야당이 받아들이기 조금 불편한 내용, 예. 뭐 사과를 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내거는 것도 어차피 거절될 걸 아는 조건들을 걸어서 이거를 예.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애초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뭐 그 연계하지 않고 따로따로 그냥 이것만 주장을 하면 예. 진행을 하면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별도로 한다면 민주당은 기꺼이 아마 응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별도로만 하더라도 해결 방법이 생기는데 연계를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상대방의 의사를 뭐 예측을 하고 예. 그 예측을 반대할 거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조건을 내세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이슈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여론이 반응이 있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각각 왠지요 지금 뭐 누구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뭐 싫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요. 각각 여야가 뭔가를 내켜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가 있는 거는 뭔가 이렇게 발언들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 지금 뭔가 조치가 있다 이런 기사예요. 보시죠. 쇄신 이런 거 외쳤죠. 대통령실. 윤석열 캠프 출신 비서관 감찰 착수.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걸 아는 겁니다. 외부 인사 부적절 접촉 그리고 인사 개입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거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뭐 혐의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앞서서요. 이게 특별감찰관하고 관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서관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아니에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지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일을 감찰관이 다뤄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발생을 했어요, 이런 게. 여기 보면 여당 실세 추천 인사 행정관은 자진 사퇴했다. 지금 인사 문제,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의 인사 문제가 뭔가 잡음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뭔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요게 기사가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죠. 논문 얘기군요. 이거 국민대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문제 있다. 국민대 교수 69명 성명 발표. 얼마 전에 뭐 교수들이 투표를 했는데 이거 뭐 다시 뭐 재검증 안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투표에서. 근데 일부 교수들이 그것도 문제 있다. 이거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의 재검증안 부결에도 정당성을 놓고 학내 여지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총장이 뭔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요 어떤 결정에 앞서서 교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뭐 이겁니다. 조대진 변호사, 지금 국민대 상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국민대는 그 국민대 자체에서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예.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이 표절 논문이 문제에 대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판단을 내렸는데 이걸로 인해서 교수 진영이 완전히 학내에서 두 쪽으로 쪼개진 걸로 지금 분열이 보입니다. 된 겁니까? 네,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학교에서 성명을 내기도 하고요. 예. 그거에 대한 반대에서 또 뭐 여전히 학교 측의 그 결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그 입장도 뭐 있는데요. 학교를 위한 결정이었다, 맞는 결정이다. 또 이런 네. 쪽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이제 국민대 교수회가 다시 한번 이제 또 의사를 물었습니다. 교수들에게. 예. 교수를 물었는데 국민대 교수의 그 결과에서는 뭐 압도적인 수라고 뭐 보여지는 뭐 입장에서 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재검증하는 거 이거 필요 없다. 부결된 재검증에 거죠. 그 안에 대해서.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에 판단을 내렸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관련된 재검증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입장 그 상황에서 교학부총장이라는 분이 이제 이메일을 돌린 거죠. 교수들에게. 네, 교수들에게 재조사가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뭐 끼친 거 혹시라도 준 거 아닌가. 아니냐. 그래서 괜한 또 오해라든지 이런 추측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부총장의 이메일 내용은 뭡니까? 뭐라고 보낸 겁니까? 그 국민대 교학부총장이 교수들한테 이제 재조사 만류하는 재조사 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결론이 재검증 났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네.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담지는 않았지만 재조사를 조금 만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 한 곳이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고 구성원들끼리 다른 의견이 나오고 좀 이러는 상황입니다. 지금.